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제가 가끔 언급드리는 그 뮤지컬 있죠. Jekyll and Hyde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여겨지는 Jekyll and Hyde라고 발음하는데 거기 이제 뭐 이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. Lost in the darkness, silence around you. Once there was morning. 그러니까 Lost in the Darkness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거든. 그 제목이 노래가 뭐냐면 아주 착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지킬 박사에서 이제 하이드라고 하는 약간 이제 막 헐크 같은 존재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살짝 부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This is the moment, This is the time, 이 지금 이 순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노래고 이제 나중에 정체성에 혼란이 와가지고 내가 막 착했던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이 됐다가 제클이 됐다가 하이드가 됐다가 막 서로 주고받는 내면에서 주고받는 노래가 있어요. 뭐 약간 가사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너는 거울 속 단지 무슨 허상 끝까지 없어질 그렇게 너는 내 안에 있어 넌 여지 존재해 약간 이런 노래야.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데? 무서워. 아주 두려워. 결론, 이번 시험은 제클 앤 하이드의 지킬 박사다. 너무나도 착한 지킬 박사다. 언젠가 하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세게 칠 수밖에끔 없게 이미 세팅을 해버린 시험이다. 여기서 만약에 더 쉬워져 버리면 그러면 아마 입시판이라는 곳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정도의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.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냥 제일 아래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직 이게 확정된 정답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의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의 정답률이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 지금 뜨고 있어요. 뭐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21번 밑줄 함수 의미 한 60% 정도? 22번 84%? 23번이랑 24번이 주제 제목이잖아. 여기 난이도가 원래 좀 높아야 되거든. 23번 90%. 24번 80%.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어법이 74%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나 진짜 30번 어휘가 70%. 빈칸 네 문제 62%, 60%, 52%, 60% 이거 뭐 자, 더 충격. 요즘 제일 핫한 데가 어디예요? 순서 삽입이잖아요. 순서 삽입 이번에 이거 뭐 물수능도 아니야. 이건 공기수능, 공기평가 문제야. 점수 드시면 돼.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얘들아. 알잖아.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고 36번에 75%야. 37번 61%고 38번이 87%단다, 얘들아. 이게 일단 마지막 89번은 60% 정도고 나머지도 뭐 요양문, 뭐 장문,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. 이걸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좋게 넘어가자.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력과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는 의미가 있다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Hyde is coming. 하이드가 왔을 때 여전히 여기에 맞추어서 네 공부를 맞춘다. 너 큰일 난다. 그러니까 더 센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. 왜냐면은 이 와중에는 저는 이번 시험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.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.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는 해석력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. 그러나 다시 원래 평가한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이따 수치까지 보여드릴 건데 그냥 분명히 이거보단 어려워야 돼. 어려울 거고. 왜 어려울까? 해석력 그 다음 걸 원할 거거든. 그걸 좋게 얘기하면 사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 수업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글읽기의 기준을 통한 선지 싸움 또 응집성의 싸움 이런 게 평가리 너네한테 진짜 원하는 걸 거거든.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건
제가 매번 최근 한 2년간 반복드리는 그 말이에요. 2023년 6월 평가 모의고사가 킬러 문항 이슈로 낙인이 찍혀진 이후부터 평가 문제는 완벽하게 변했다고 그랬습니다. 어떻게 변했다? 본문이 어렵진 않지만 선지가 어마무시하게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읽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, 이 시험은 제 해설 강의 들어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. 그냥 좀 그렇다. 그 선지가 너무 말이 안 돼. 진짜 여러분들, 제가 선지 막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헛웃음을 친 문제들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제가 진짜 막 이번 해설 강의는 좀 이해해 주세요. 정답률이 증명합니다. 제가 이걸 그 해설 강의에서 많은 잔소리를 좀 했어, 너네들한테.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다.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거다를 넘어서서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 주요 문항에서 다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문제도 있긴 있어. 이거 너무 그냥 이해하고 푸는 문제라서. 그래서 그걸 해설 강의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, 해설 강의는 제가 어떤 특정 문제번호를 이번에는 정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다 보시면 돼요. 다만 약간의 제가 초반에 해설 강의할 때랑 마지막 부분까지 해설 강의했을 때의 나의 어떤 감정선을 볼 수 있을걸? 얼굴 표정 통해서.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쥐어짜서 너네한테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주고 저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, 마지막엔 나도 이제 막 지치는 거야. 아니, 이렇게 낸 이유가 뭐지?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, 이게 지금?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무 과한 희망을 안겨주고 나중에 또 하이드가 돼서 우리를 때리면 그때는 어떡하려고? 라는 잔소리가 좀 많은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뭐 V단어요. 이번에도 V단어는 요런 단어들이 좀 나왔으니까 필요한 분들 잘 적어 놓으시고, V단어 교재에 있는 분들은 요 단어의 예문 찾아서 더해서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번에 뭐 still 이런 거 나왔죠. 정지되어 있는 거. alien이 선지에 나왔죠, 이번에. 30번에 2번인가 3번 선지에 나왔었죠. 뭐 그래요. 뭐 이것도 더 언급 안 드려도 될 것 같고. V단어도 이번 시험은 V단어 굳이 없어도 그냥 대충 이런 말이네 싶으면 정답이 다 나왔었던 문제들이 좀 세. 그래서 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, 이거 안 보시겠지만 이 평가원 교수님들께 정말 내가 진짜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, 첫 번째,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지를 좀 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희망에 차게 하는 거지? 이 선지를 낸 이유가 뭐지? 난 알고 싶어. 얘기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. 그리고 출제진이 좀 바뀌었나?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정도야. 엄청나게. 지난 한 2년 정도 이후에 뭔가 교체가 좀 됐었나?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을 정도니까. 약간 그냥 단순 암기, 내신, 느낌, 약간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자,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. 자, 여러분,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기는 해요.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너무 과할 정도로 난이도를 낮췄다는 느낌이 좀 세요. 근데도 이제 저는 시험 못 봤는데요, 이분들에게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나, 그럼에도 앞으로의 난이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, 다시 제가 올인원 수업하면서 현장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야. 현재 여러분들의 영어 상태는 이대로 괜찮을까? 만약에 6평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.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지난 역사 한 번만 돌아보고 저는 사라질게요. 자, 2020년대의 수능의 1등급 인원이 이만큼이 이미 나온 적이 있다. 절대평가였고 정말 많이 나온다고. 근데 여기에 맞추면 안 된다니까. 평가원 역사를 알잖아. 자, 쭉 보시면 돼요. 1등급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그리 쉽지 않다니까요. 절대평가랑 1등급의 가능성과는 별개라고 보셔야 돼. 절대평가라고 해서 무슨 1등급을 잘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니까.
상대평가할 때는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요. 물론 이때가 있긴 있었어.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절대평가 역사상 이게 가장 역대급 많이 나왔었던 1등급 비율이거든. 이번 시험 거의 여기 근접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막 들어. 제가 뭐 정확히 몇 프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하여튼 어마무시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이때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. 제 생각에는. 근데 여기에 맞추면 절반 털어서 날릴 수도 있어. 알겠지? 이만큼의 절반 날릴 수 있다고. 23년? 알겠지? 그리 녹록지 않을 거야. 상대평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, 1등급 비율이. 알겠지? 이럴 때도 있긴 있었지. 근데 이것도 뭐 그리 쉬운 시험은 아니야. 100명 중에 7명 정도 1등급이라면. 24년? 뭐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리는 때잖아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다니까, 한 번씩. 근데 날릴 거라고. 모르지. 뭐 이런 게 계속 1년 내내 오래 유지된다면 뭐 다행일 텐데 거기에 내 운명을 걸 수는 없잖아. 알겠죠? 이게 작년까지의 현실임을 직시하시고 자꾸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의 귀를 막으시고요.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라고 한다라는 건 야, 요즘 이번에 시험 쉬웠대 라는 얘기든 아니면은 의외로 뭐 어려웠대 라는 얘기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게 현실이야. 그러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.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떨 때는 좀 너의 능력을 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꽉 채워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.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아마 평가원 문제 해설 강의 중에서는 가장 러닝타임이 짧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부담 없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 공지만 드리고 진짜 사라집시다. 제가 그래도 이번 시험이 뭐 좀 쉬웠다 라는 얘기가 좀 여기저기 있다라고 해도 이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는 예상치를 알 수 있는 과거 기출문제와 연동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그건 저 준비할 시간 며칠만 좀 주세요.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다음 주 정도, 빠르면 다음 주 정도로 해서 몇 문제가 옛날에 어려움은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지난 세월 책임지기 유사 기출문제 특강을 딱 한두 강 정도로 짧게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메가 패스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좀 사용하시고 V 단어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해서 특강을 짧게 하나 좀 찍을 거예요. 아마 유료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강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그래서 올해 나왔었던 V 단어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를 한번 쭉 모아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메가패스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해설 강의 먼저 지금보다 더 생기 있는 저를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좀 안부드지만 약간 제가 중간에 흥분한 구간이 좀 있어 얘들아 미안하지만 난이도에 대해서 내가 막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구간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좀 잘 이해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네. 수고 많으셨고 해설 강의에서 보겠습니다. 김정희였습니다.